안녕하세요. 교정이 알고 싶다. 교알TV 교정과 전문의 형재영입니다. 대부분 유치는 가지런하기도 하고 크기가 작기 때문에 충치를 제외하고는 다른 문제를 발생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유치가 하나 둘 빠지는 과정에서 영구치와 유치가 섞여 있을 때 의문점이 생기게 되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성인들과는 다른 아이의 구강 내 상황이 부모님께서는 다소 당황스러우실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실제로 아이 치과 검진 시에 많이 받는 질문 위주로 이해하시기 편하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이 문제가 아이 구강 검진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라 생각됩니다. 사실 그냥 입안을 살펴보는 것만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치과에 방문하면 파노라마라고 불리는 방사선 사진을 찍어보면 바로 해결되는 문제로 영구치가 존재하고 치아 머리가 맹출되는 방향성이 괜찮다면 대부분 문제없이 치아가 나오게 되는데 1년이 넘게 걸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치아 맹출이 늦어지는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영구치가 나오는 방향을 잘못 잡아서 그럴 수도 있고 치아가 나올 공간이 부족해서 다른 방향으로 변경되면서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간혹 미리 잡아줄 수는 없냐고 물으실 수 있지만 뼛속에 있는 치아 위치를 바꾸는 방법은 직접적으로 치아에 장치를 붙여서 이동하거나 뼈를 제거하거나 확장하는 방향으로 교정을 해야 됩니다. 말로는 간단하게 느끼실 수 있지만 작은 수술에 가까운 진료이고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입니다. 어린 아이한테 하기에는 아무래도 부담스러운 작업이기도 하고 미리 한다고 해서 환자분이 얻는 이득이 크지도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도 치아가 가지런하게 나온다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개선을 하고 싶다면 치아가 입안으로 나오게 된 이후에 개선하시는 게 교정 치료 기간적인 부분에서나 환자 적응도, 진료 시 통증 문제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적입니다. 간혹 어린 시절에 악궁 확장을 해야 한다는 정보를 듣고 오시는 보호자분들이 있는데 정말 필요하다면 치아가 전부 나온 후에 치아에 붙여서 한두 달 정도만 악궁 확장을 하면 되는데 굳이 나이 어린 아이에게 1년 넘게 가철성으로 착용하시는 게 좋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물론 방사선 사진 상에 치아 종이나 매복 또는 락킹과 같은 치아 걸림 등의 다른 문제가 있다면 아직 치아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적극적으로 치료 시작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유치만 있을 때는 크기 차이가 비슷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지내시다가 영구치가 일부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에 오면 영구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상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제 아들의 구강 내 사진을 보시면 가운데 치아 두 개가 유독 엄청나게 커 보이실 거라 생각됩니다. 영구치와 유치의 앞니 중절치에서의 크기 차이는 큰 편인데 영구 중절치의 폭경은 대략 8.5 정도이고 유치는 대략 6mm 정도로 이는 눈에 띄는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더군다나 영구치아가 나오자마자는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얼굴 크기나 치아가 배열할 수 있는 악궁, 입안 공간 자체가 워낙 작습니다. 그런 성장 과정에서 영구치가 나왔을 때는 상대적으로 그 치아가 커 보이는 문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입안에서 보이는 치아 머리 크기는
나이가 먹는다고 커지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치아를 제외한 얼굴과 악궁 공간에 해당되는 입이 커지면서 자연스러운 성인의 모습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니 중절치 두 개의 크기가 커 보이는 문제는 치아가 막 나왔을 때 말고도 앞니 영구치들이 전부 나온 후에도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중절치의 문제가 아니고 그 옆에 측절치라고 불리는 치아의 문제입니다. 페그 레터럴리스라고 불리는 일종의 기형치인데, 원래 존재해야 하는 치아에 비해서 크기가 상대적으로 많이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정상적인 크기를 가진 가운데 두 개의 중절치 치아가 바로 옆에 크기가 작은 기형치에 비해서 커 보이는 착시 효과를 일으키게 됩니다. 폐그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어쩔 수 없는 문제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정치료 및 보철치료가 필요합니다. 물론 심미적으로 불편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기능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반드시 치료를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간혹가다 정말 절대적으로 크기가 큰 아이들도 존재는 하지만 치아 건강에 문제 있는 건 아니고, 개선을 원한다면 추후에 교정이나 보철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유치 사이에 공간이 있는 부분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유치와 영구치는 크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유치에 여유 공간이 많아야 영구치가 가지런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오히려 유치 사이에 공간이 없고 가지런한 아이일수록 영구치가 겹쳐서 덧니처럼 나올 거라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치아 사이에 공간이 있어야 음식물이 끼더라도 쉽게 제거가 가능합니다. 아이들은 대부분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낀 느낌, 뭔가 치아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잘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칫솔질을 통해서 음식물을 빼줘야 되는데, 공간 여유가 있어야 쉽게 확인이 가능하고 제거 또한 가능합니다. 오히려 치아가 너무 붙어 있는 상황에서는 음식물이 끼면 제거가 어려워서 음식물이 그대로 입안, 잇몸 아래로 파묻히게 되고, 이는 시간이 지나면 잇몸 염증이나 충치를 일으키게 됩니다. 따라서 어린이들에게 음식물이 치아 사이에 끼는 문제는 당연한 것이고, 자기 전에는 입술질이나 치실을 통해서 반드시 음식물을 제거해주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앞에 보여드렸던 제 아들의 구강내 사진을 다시 보시면 가운데 치아 사이가 많이 벌어져 있어서 보기에 안 좋을 수 있지만, 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이 시기를 미운 오리 새끼 시기라고도 불리는데, 미운 오리가 나중에 멋진 백조가 되는 것처럼 아이들도 벌어졌던 치아가 나중에 송곳니라 불리는 견치가 나오게 되었을 때 치아를 앞으로 밀면서 덧니가 되지 않고 가지런하게 배열됩니다. 다만 해당 공간이 너무 큰 경우에는 간혹 공간이 안 닫히는 경우도 존재하고, 벌어진 공간이 없었는데도 나중에 성장하면서 견치 공간이 충분해져서 가지런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현재 영구치아가 벌어져 있다고 교정 치료를 바로 하실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나중에 유치가 전부 빠지고 영구치가 맹출한 후에 교정을 고민해 보셔도 충분합니다. 물론 가운데 앞니가 벌어진 것도 심미적인 문제가 큰 부분이고 기능적인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까지 어린아이 치아 상태에 관해서 가장 빈번하게 받는 질문 몇 개만 답변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아이의 치과 진료적인 부분에서 궁금해 하실 만한 문제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이 밖에 다른 문의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주어진 정보 내에서 최대한 알기 쉽게 친절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